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오피스텔의 달마도가 떨어진 이유. 친구는 가족사가 참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임시로 거처할 오피스텔을 구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사이가 다시 좋아지시자 친구만 놔두고 본집으로 들어가셔서 친구는 본의 아니게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번화가에 있는 그 오피스텔은 여느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주상복합 기능을 가진 대형 건물이었고, 처음 친구네 집을 방문했을 때 제가 봐왔던 원룸형 오피스텔이 아닌 복층형 오피스텔에 감탄을 했어요. 근데 밤이 가까워지자 친구는 저에게 자고 가기를 권했고, 외박이 어려웠던 저는 친구의 간곡한 부탁도 들어주지 못하고 다음에 올게라는 말과 함께 친구만 두고 오피스텔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여타 다른 건물들의 복도에서 느껴지는 싸늘함과는 다른 어떤 싸늘함이 감돌던 복도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후 친구가 놀러오라는 연락을 해왔고, 그때 그렇게 친구만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렸던 저는 어렵사리 부모님께 외박 허락을 받아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간 날과 달리 복층 계단 입구 앞에 커다란 달마도가 걸려있는 걸 제외하고는 여전히 친구의 오피스텔은 세련됨과 도시인의 분위기가 넘치고 있었어요. 친구에게 자고 간다는 말을 하자 친구는 뜰듯이 기뻐했고, 밥도 해먹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정신없이 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적이 찾아오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정적이 흐르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주위를 둘러보았고 새삼 달마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저기에 있는 달마도는 뭐야 라며 물었고, 친구는 그 말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길, 지하철에서 누가 그려주던 건데 그 사람이 나더러 꼭 가지고 가라고 얼굴빛이 너무 안 좋다면서 주길래 받아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웃으면서 무슨 도를 아십니까? 같은 걸 믿는 거냐고 우스개 소리로 말하는데 친구는 대답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심각한 표정으로 달마도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친구의 모습에 더 이상 물어보기도 뭐했고, 갑자기 졸음이 오길래 친구더러 낮잠 좀 자자고 쇼파 쿠션을 들고 누울 기세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펄쩍 뛰면서 2층에 올라가서 자라고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하대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2층에 올라와 낮잠을 청했습니다. 한참 단잠에 빠져있던 저는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나가나 싶어서 손끝으로 친구가 누웠던 자리를 더듬어 보니 친구는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려는데 그 순간 가위에 눌려버린 거죠. 참 신기한 가위였어요. 그냥 몸이 굳은 채로 말도 안 나오고 눈은 떠져서 주변은 다 보이는데 옴짝달싹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밑에서 들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버선 발소리였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는 버선 발소리에 정말 귀를 뜯어내고 싶을 만큼 공포심이 커졌습니다. 근데 밑에 1층서 돌아다니는 그 정체 모를 소리는 2층으로 올라오지 않고 계속해서 1층만 바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 그 소리의 주인공이 저 계단을 타고 올라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가위에 눌려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가위에 눌리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려. 바스락거리며 바쁘게 돌아다니던 그분이 어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섭더군요. 갑자기 점프를 뛰어서 올라오진 않을까 돌아보니 내 옆에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추측에 제 공포심을 2배, 3배로 키우면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도 친구는 새근새근 잘만 자더라고요. 참 친구가 얄미웠습니다. 그 순간 정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못 들을 만큼 작은 소리로 털썩하는 소리를 내었고, 왜 저는 그게 달마도가 떨어진 소리라고 확신했을까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스락거리던 그 발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짚는 소리로 말이죠. 어찌나 무서운지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어서 차마 감을 수도 없는 눈으로 계단만 응시하는데 조금씩 그 주인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머리끝부터 천천히
검은색 한복 밑으로 보이는 버선발까지 얼굴은 긴 머리로 가려서 보이지 않았고요. 그 여자가 2층에 다 올라온 순간 전사력을 다해 소리를 질러댔고 그 소리에 놀란 친구가 깨서 왜 그러냐고 묻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친구에게 밑에 달마도가 떨어졌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게 왜 떨어져 하고 내려갔는데요. 친구는 달마도가 떨어진 줄 어떻게 알았냐고 되묻는 소리가 밑에서 들려왔습니다. 전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달마도는 사면을 모두 양면 테이프로 꽁꽁 둘러서 붙인 뒤 박스 테이프를 이용해 벽과 함께 붙여놨기 때문에 강제적인 힘으로도 무사히 떼어내긴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그게 정말 깨끗이 칼로 자른 것 마냥 깔끔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에 친구에겐 정말 미안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친구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후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는 더 무서웠어요. 친구네 집에서 친구가 2층에서만 자다가 1층에서 잠든 날 친구도 제가 본 그 여자를 목격했고 그 여자는 친구의 머리가 있는 쪽에 있던 소파 위에 앉아서 잠든 친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친구가 아는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언니 역시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가는 날이면 꼭 가위를 눌렸고 가위에 눌린 후 깨고 보면 1층 창문이 열려 있다든지 물컵이 깨져 있다든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 있었다고 하네요. 오피스텔 창문은 안에서 열지 않는 한 밖에서는 절대 열지 못하는 거 아시죠? 더구나 친구네 집은 17층 건물에서 15층에 자리한 밖에서는 절대 그 누구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위치였습니다. 친구는 그 이후로 달마도를 그려준 그 사람을 다시 보길 원했지만 그런 거 그려주는 사람이 어디 한 곳에 정착하나요? 한 달 가까이 돌아다녀봐도 그 사람은 볼 수 없었고 겁에 질린 친구는 매일 다른 친구들을 불렀지만 한번 그 집에서 자고 온 친구들은 웬만하면 그 집에 다시는 안 가려고 했대요. 혹시 놀러 가더라도 잠은 안 자려고 했고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아이의 울음소리. 오래전에 언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5층짜리 건물이었고 동수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특이한 게 주차장에 물탱크가 있었어요. 그것도 땅속으로 말이죠. 1m가 안 되는 높이의 뚜껑이 있었고 그 뚜껑은 아이들 손으로 절대 열 수 없었지만 2주에 한 번 물탱크를 청소하는 날이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해요. 저도 몇 번 언니네 집에 놀러가서 청소하는 날 호기심에 물탱크 안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어느 날 언니가 살던 아파트에서 실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가 사라진 사건이었는데요. 할머니랑 같이 살던 아이라서 아이가 사라진 걸 아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고 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다들 요괴 쪽으로 초점을 맞춰나갔고 언니도 몇 번 그 아이를 본 적 있냐는 질문을 들어야 했대요. 근데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 얼마 후부터 밤마다 아이 우는 소리가 그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아주 서럽게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설마 사라진 아이가 내는 소리일까 생각도 안 했대요. 그만큼 동이 많은 아파트였고 아이는 정말 많았거든요. 실제로도 저도 놀러 갈 때마다 놀이터가 미어터질 만큼 아이들로 꽉 찼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도 어느 집 아이의 울음소리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 그 울음소리가 점점 어디서 울리는 듯한 소리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트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곤 했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애가 우는 건가 싶어서요. 그렇게 한 2주 동안 우는 소리에 밤잠을 설친 사람들이 슬슬 짜증이 날 무렵 물탱크를 청소하는 날이 되었고 차례대로 하나씩 물을 빼서 청소를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 물탱크에 물이 다 빠진 순간 물탱크로 내려간 청소부가 비명을 질렀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대요. 그 안에는 물에 불어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돼버린 아이의 시신이 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안에 있었는지 살점이 전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시신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바로 그 물탱크에서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아이는 처음 실종된 그날 바로 익사한 걸로 보인다고 했대요. 그럼 2주 동안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지던 울음소리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의 시신이 있었던 물탱크로부터 물을 배당받아 사용한 사람들은 부모는 그 사건 이후 집을 거의 버리다시피 헐값에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